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 전 세계 100만 부 넘게 판매된 베스트셀러. 대단한 책이네. 그 안에 쌓인 결석이 만병의 원인이다 라고 했네요. 10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어메이징 누군가요? 지은이가 안드레아스 모리츠, 아유르베다 의학의 홍채 진단법 등 대체의학의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1954년엔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질병과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식이요법, 영양학, 여러가지 자연치유법을 접하게 되었다. 덕분에 20세기가 되었을 때에는 홍채 진단법과 식이영양학에 대한 공부가 끝나 있었다. 1981년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학을 배우기 시작하여 1991년에 뉴질랜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가 되었고, 후로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체학 연구와 지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무르치는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자신이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로 받아들였다. 그는 거시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정리의학적인 접근법이 소용이 없는 여러 불치병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왔다. 또한 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의식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암은 병이 아니다 등 10여 권에 이르는 대체의학 관련 서적을 펴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간과 담낭, 신장 및 장을 청소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모든 종류의 통상적인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러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자연스럽게 치유시키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옹균이는 정진근 한국과학기술원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대증권, 삼성 등에서 해외 또 큰 콘텐츠 책을 암은 이런 것을 번역했고, 전홍준 감서 외과 전문 의사 의학 박사가 이렇게 비우고 낮추면 낫는다라는 저서가 있는 분이 감수로 한 귀한 책이네요. 자,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라고 했는데, 이 카피라이트는 1998년부터 2012년에 벌써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이 많이 읽혀졌을까요?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내가 왜 이걸 늦게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수액을 간 청소는 해독의 꽃이다.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다. 만 가지 병의 하나의 원인, 즉 인체 내에 축적된 독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독을 없애면 모든 병이 즉시 사라진다.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은 나는 지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동안 피와 장을 해독하여 만성질환과 난치병을 스스로 고친 수만 명의 환자를 보았고, 지금도 나의 클리닉에서 날마다 하는 일이 이것이다. 최근에는 이 책을 통하여 간 청소법을 익힌 뒤에 이를 나의 해독 치료법과 더불어서 실행하고 있는데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얼마 전 고혈압, 고지혈, 당뇨, 류마티스, 통풍, 근육 종양, 구내염, 담석증 등 여러 가지 난치병을 가진 50대 남성 환자가 자연치료를 하고 싶다며 클리닉에 찾아왔다. 생체식, 절식, 산소요법, 전통 해독요법과 더불어서 간 청소법을 병행했는데 극적인 치유 효과가 나타났다. 이 책을 보면 일부 전문가는 간 내 담석의 존재를 부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나도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간 속에 많은 담석이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래 환자에 대한 간 청소를 통해서 간 내 담석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면서부터는 그 주장을 신뢰하게 되었다. 비슷한 일로 장내 습변의 존재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답은 습변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장해독법으로 습변이 배출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확인했다. 관장을 한 뒤에 대장 내시경으로 창자 속을 관찰하면 대변이나 노폐물이 안 보인다고 해서 습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창자의 점막은 수많은 주름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펴면은 피부 면적의 200배가 될 정도로 넓다. 이런 수많은 주름살 사이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노폐물, 괴사된 점막세포, 유해균, 독성물질이 마치 치아 사이에 치석이 끼어 있듯이 코팅되어 있다.
현재 수준의 진단 장비로 숙변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초음파 컴퓨터 전증 촬영, 간 기능 검사 등으로 간내 담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다 옳지가 않다. 현대 의학이 다만 이러한 것을 진단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않을 뿐이다. 1994년부터 나의 클리닉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사용하여 수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과 담대기를 스캐닝했다. 이를 통해서 가끔 담석을 발견했는데 그동안 나는 초음파상으로 보이지 않으면 담석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런 식의 진단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초음파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전홍전 의사가 이렇게 인정을 했군요. 간 청소 하려고 당신의 간에 담석이 쌓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담석, 담낭, 쓸개에만 발견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담석은 간에서 만들어지며 아주 적은 수의 담석만이 담낭에서 만들어진다. 직접 간 청소를 해보면 이것이 사실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비전문가이건 의사이건 과학자이건 담낭 제거 수술로 인해서 이제는 담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간을 청소해보면 내가 여기서 굳이 결과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과학적인 증명이나 의학적인 설명이 있더라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간 청소를 하고 나서 변기안에 떠있는 수백 개의 초록색이나 베이지색, 갈색이나 검은색을 띤 담석들을 한번 보고 나면 직관적으로 자신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것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에서 나온 돌들을 모아서 화학실험실로 가져가거나 의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담당 의사는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여러분의 계획에 대해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다시는 간 청소를 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도 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대략 20%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담낭에 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이 중요한 장기를 제거한다. 실제로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담낭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수술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담낭 제거 수술을 받는다. 담석은 담낭보다도 간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의 자연의학을 연구하고 갖가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상대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 모두의 간에 상당량의 담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놀랍게도 그들 중에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이들만이 담낭에 담석이 생긴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간에 있는 담석은 영원한 건강 상태와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간에 있는 담석이야말로 병을 발생시키지 않고 잘 낫지 않게 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간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담석 생성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확실히 제도권 의학의 전체적인 의학 양쪽 모두에서 범하는 가장 불행한 실수라고 할 수가 있다. 현대의학에서 간섭적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진단 목적의 혈액 검사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실제로 간의 건강을 평가하는 데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할 여지가 있다. 간에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심지어 간내 담간의 만성적인 비색으로 고생을 겪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혈액검사에서는 완벽한 정상 범위의 간 효소 수치를 나타낼 수도 있다. 간내 담간 폐색은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 그것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처지에서도 간이 그런 상태인지를 알아내는 또 진단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간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혈액 속의 간 효소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수치는 가령
간염이나 간경변증에 걸렸을 때처럼 간세포의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나 상승한다. 간의 손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개 간 내 담간 폐색이 수년 동안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난 이후인 경우가 많다. 표준적인 임상검사에서는 간에 담석이 생긴 것을 대부분 알아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어떤 의사는 만약 환자가 스스로 간 정수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낸 한 움큼의 담석을 본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것이 담석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와 같은 것을 매우 상세히 기술한 연구 자료로 가득한 의학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의 내부에서 담석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 간의 내부에서 담석이 생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이미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인 1920년에서 60년대에 수행된 것이다. 오늘날의 보건종사자들은 최근 2년에서 3년 동안에 보고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50년도 더 된 연구 결과를 공부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오늘날에는 디지털로 문서를 스캔하여 보존하는 기술 덕분에 이와 같이 오래된 의학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간내 결석 혹은 간내 담석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한결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최근에 나온 간내 결석에 대한 임상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는 연구원들이 간내 담관을 맡고 있는 결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가 설명되어 있다. 외과 최고의 저널인 외과학 연보 1972년 2월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에서는 담낭에 생긴 담석과 간에 생긴 담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보고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수세기 동안의 외과 의사들과 병리학자들 모두 간 내부의 담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결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석은 발생 위치, 발생 빈도, 개수와 행태 등이 담낭에서 발생하는 담간 결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간 결석 혹은 간내 결석은 이와 같은 상황이 고려된 명칭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과 같은 명망 있는 최고의 몇몇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간내 담석을 자신들의 철강물이나 웹사이트에서 설명하거나 인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간내 담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고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아직도 간내에 담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들은 간 청소 과정에서 나온 결석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저 간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 중에 하나인 올리브 오일이 어쩌다가 뭉치어 생긴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간 청소 과정에 나온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7장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나는 간내 담석이 소공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한 현상이라는 주장을 자주 해왔다. 간내 담석과 관련해서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영양결핍 상태에 있고 체중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지 담즙 생산이 촉진될 정도로 기름진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들이 아니다. 체중 감소는 알려진 바와 같이 간내 담석의 주된 원인이다. 서구인들의 경우에 과거에는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좀 더 영양이 풍부하고 오염물질이나 살충제 등으로부터 안전하며 가공되지 않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섭취했다. 그들이 섭취한 대부분의 음식물은 집에서 기른 신선한 재료나 지역 농장에서 구입한 자연 재료로 만든 것이었다. 화학적인 합성 보조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품공장과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4만 4천 가지 이상의 인공식품, 집단 예방접종, 유구독 화장품, 불소, 첨가, 소금물, 환경오염물질 등이 넘쳐나고 독성 가득한 약물이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간은 엄청난 양의 담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오늘날 이러한 해로운 것을 피할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는 한 간내 담석 발생은 필연적이다. 의사들은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간내 담석의 생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
간에 생기는 담석이 어떻게 거의 대부분 질병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간단한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과 활력을 영구적으로 회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스스로 간 청소를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유익할 것이다. 깨끗하게 청소된 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한 번 더 부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많이 있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간에 영향을 미친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을 다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만일 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그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 될 것이다. 아울러 건강을 위한 다른 모든 노력도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그것이 어떤 종류든 세포의 기능 이상, 결함, 비정상적인 성장 패턴과 같은 것은 대개 간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간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간은 원래 가지고 있는 성능의 60% 이상의 손상을 입기 전까지는 혈액 검사에서 정상 수치가 나올 정도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간의 상태를 오해하게 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질병이 발생하는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은 대개는 간이 최초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 책의 1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연관성을 다루는데 중점을 두었다. 질병이나 좋지 못한 건강을 나타내는 증상은 모두 어디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모세혈관이 막히면 일단 이 세포들의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 빠진 세포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특별한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물론 피해를 본 세포들 중에서 상당수는 기근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그냥 죽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회복력이 좀 더 강한 일부 세포들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처럼 가혹한 상황에 적응한다. 그리하여 젖산과 같은 신진대사 노폐물을 이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세포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떨어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변을 마시는 것과 같다. 세포의 돌연변이를 통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피해성 중독과 장기 손상으로 인한 즉각적인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이 시도하는 최후의 방편일 뿐이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은 독성 노폐물과 세포 잔해물에 축적되는 것에 대한 몸의 당연한 반응을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불행하게도 몸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생존 메커니즘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부른다. 자가면역이라고 말 속에 몸이 자신을 스스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악성 종양이 생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합 조직이나 혈관 내벽이나 림프 등이 심하게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건강한 세포들에게 생명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폐색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변비가 생겨서 대장이 막히면 몸은 대변에 섞여 있는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 장의 아랫부분에 대변이 쌓이면 대장에 독소가 축적이 된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몸 전체에 독소가 쌓인다. 만성변비는 심지어 심리적으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식이성 무기물에 의해서 신장에 쌓인 결정은 신장과 방광에서 소변의 흐름을 가로막으며 이로 인해서 신장염이나 신부전증을 야기할 수가 있다. 비뇨기계에 그러한 무기물이 축적이 되면 체액저류, 체기순환계통 등에 축적되는 증상으로 체중 증가나 비만의 주요 원인이다. 체중 증가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질병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산성이나 독성의 노폐물이 가슴과 폐에 축적이 되면 몸은 이와 같은 유독물질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점액 분비 반응을 나타낸다. 그 결과 폐 속에서 공기의 흐름이 막히고 몸은 말 그대로 숨이 가쁜 상태가 된다. 만일 몸에 이미 많은 양의 독성물질이 축적되어 있고 폐색이 진행되어 있다면
폐 감염이 생길 수가 있다. 폐 감염은 손상을 입었거나 약해진 폐세포를 몸이 스스로 파괴하고 제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포들이 썩어버리거나 고름이 생긴다. 폐에 생긴 폐색은 손상을 입거나 약해진 세포들을 자연스럽게 제거하지 못해서 방해한다. 기침이나 콧물 같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러한 폐색이 해소되지 못하면 고름이 폐의 조직 사이에 갇히게 된다. 그러면 폐기된 세포의 잔해와 독성 노폐물로 폐색이 발생한 부분을 청소하려는 몸의 필사적인 노력을 돕기 위해 그 현장에 병원성 세균이 자연스럽게 증식한다. 의사들은 이와 같은 생존 메커니즘을 포도상 구균 감염 혹은 폐렴이라고 부른다. 독소, 죽은 세균 혹은 살아있는 세균으로 가득한 끈적끈끈한 체맥과 목과 귀를 연결하는 통로인 유스타키오 간에 쌓이면 난청이나 이염이 생길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산성식품이나 음료로 인해서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모세혈관과 동맥에서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서 단순한 피부 트러블을 비롯하여 관절염이나 고혈압, 심지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몸에서 이와 같은 폐색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것이 생기는 것은 간 기능 저하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이 있다. 특히 간과 담낭에 생긴 담석으로 인한 폐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간과 담낭에 고체화된 담즙 덩어리나 유기물질 혹은 무기물질이 쌓이면 음식물을 소화하거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며 혈액 속의 해로운 물질을 중화시키는 등의 생명활동에 거대한 문제가 생긴다. 간 내 담간과 담낭에 생긴 폐색을 뚫어주기만 해도 몸을 구성하는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들은 더 많은 산소로 호흡하고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진대사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뇌와 신경계, 뇌 분비계, 몸의 모든 부분이 서로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담석이 있다. 그들의 간을 청소해보면 의사들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간에 있는 담석 대부분은 담즙과 동일한 무해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성분은 콜레스테롤이다. 일부 담석은 지방산과 담간에서 나온 지방, 기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담석 대부분이 이처럼 담즙이나 유기 물질이 엉겨붙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등에서는 대부분 불검출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서구인들 간에서 석회화된 결석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반면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인에서는 좀 더 자주 발생한다. 담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에는 생기는 담석의 최대 20%까지는 전체가 무기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 칼슘, 염과 담즙 색소로 구성된다. 담낭에 있는 담석은 단단하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서 검사 과정에서 쉽게 발견된다. 반면에 간에 있는 담석은 상대적으로 무르고 칼슘 성분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콜레스테롤의 주성분인 담즙이나 85에서 95% 콜레스테롤, 다른 지방 덩어리가 간 내 담관을 맡고 있을 때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른바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초음파 사진을 보면 간의 색깔이 거의 대부분 검은 대신에 흰색으로 보인다. 지방간이 되면 스스로 질식이 되거나 기능을 멈추기 전까지 최대 7만 개까지 담석이 생길 수가 있다. 만약에 당신이 병원에서 간 검사를 한 결과 지방간이 나온다면 의사는 당신의 간에 너무 많은 지방 조직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아마도 담당 의사가 간 내 담석이 있다고 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간에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결석의 대부분은 초음파나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촬영 사진을 전문가가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보면 간 내 담간 중 일부가 막혀서 옆으로 퍼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좀 더 크기가 크고 단단한 결석이나 결석이 뭉쳐 팽창되어 있는 담간은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하지만
주요한 간 질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의사들이 간 내 결석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행하게도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임에도 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방간이 초기 단계이거나 담간에 생긴 담석이 쉽게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의료기관은 이처럼 중요하고 역할이 많은 장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도 하지 않는다. 서구 선진국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간 속에 담즙과 지방이 뭉친 덩어리를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씩 쌓아놓고 살아간다. 이 담석은 간 내 담관을 지속적으로 가로막는데 이로 인해서 이 중요한 장기와 몸의 나머지 부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담석은 종류가 어떤 것이든 모두 간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그 담석을 일반적인 무기물 성분의 결석으로 여기든 지방이 뭉친 것으로 여기든 혹은 경화된 담즙이 엉겨 붙은 것으로 여기든 그것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담즙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결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즙의 흐름이 막힌 것과 같은 간단한 문제가 어떻게 심장질환이나 당뇨, 암과 같은 복잡한 질병의 원인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은 맛이 쓰며 노란색이나 갈색, 초록색을 띠는 알칼리성 액체다. 담즙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각 기능이 모두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기관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담즙은 지방이나 칼슘,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물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서 적정 수준의 지방 함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것의 간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장 안에서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추고 대장에 유해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담즙은 인간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과 심장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며 때로는 그것을 치료하는 역할까지 한다. 이렇듯이 담즙은 영원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도권의 주류의학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빌리루빈이나 빌리베르딘과 같이 담즙 색소가 인간의 몸에서 생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08년에 저명한 의학 저널 돌연변이 연구에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담즙 색소는 강력한 항돌연변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과거에는 특히 빌루빈과 같이 담즙 색소가 헤모글로빈의 이화작용 에 만들어지는 쓸모없는 부산물로 몸에 쌓이면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 연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에 담즙 색소의 생리학적인 기능을 면밀히 살피는 연구가 점점 더 늘어났다. 결과로 담즙 색소에는 매우 중요한 항독 기능과 항돌연변이 기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많이 나왔다. 피부나 눈에 황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환자는 의사들의 말을 듣고 겁을 먹고 건강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사들은 이것이 실제로 반응성이 매우 큰 활성산소와 돌연변이 유발권 같은 위험한 물질을 몸이 제거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데 이러한 물질은 모두 정상세포를 암세포가 되도록 유도한다고 알려진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은 때때로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나는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고대 의학체계, 즉 6000년 역사를 가진 아유르베다 의학체계, 고대 인도의 전통의학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담관이나 담낭에 생긴 담석에 의해서 그 흐름이 막히지만 않는다면 담즙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몸속에 빌루빈과 빌리페르딘의 농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황달이 발생했을 때 담즙 색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심지어 비형급성 감염에 의해서 생긴 끈질기고 통제가 어려운 천식을 완화해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와 비슷한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의학계에서 질병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실제로는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을 스스로 치료하기 위한 우리 몸의 고도로 복합적인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의약품으로 증상을 치료하거나 억제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치료하는 우리 몸의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만다. 우리는 약을 사용하여 몸과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그저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흐르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 몸에 가는 날마다 1에서 1.5리터 정도의 담즙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강하고 건강한 소화기관을 유지할 수가 있고 세포들이 돌연변을 일으키거나 산화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으며 몸은 모든 세포에 적정량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질을 앓는 사람들 보면 수천 개의 담석이 간내 담관을 틀어막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자, 이렇게 간내 담석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자, 1장에서 2장에서 등등해서 표시해주고 이렇게 다루고 4장에서 안내하면서 7장에서 또 오해를 다루고 이렇게 하겠다. 안드레아스 모리츠